네. 좋아요. 너가 하면 왠지 약간 조교 같아가지고. 너 조교 아니잖아. 근데 비주얼이 조교치고 너무 뭐지 어려 보이잖아요. 너 왜 꼬아서 들어? 나 진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농담이에요. 자, 여기서 또 지울게요. 자, 정리되셨죠? 요거는 저 끝에 있는 거 요거는 잘 알아둡시다. 요거는 자, 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가 있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을 스몰 a, 스몰 b, 자, 스몰 c, 자, 요렇게 놨을 때,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것도 참 유치한데 신기하죠? 자, 세 개의 곱, 그리고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는 b 더하기 c 빼기 a, 자, 여기는 c 더하기 a 빼기 b. 자, 지금 우리가 얘를 지금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건이 뭐냐면, A와 B와 C는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길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만약 길이 조건이 붙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중학교 1학년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긴 거를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두 놈의 합이 제일 긴 놈보다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C가 제일 큰 놈이야. 그래서 맥시멈 값이 변이 C라고 한다면 C가 반드시 더 작아야 돼요. 작은 놈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얘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C보다 A 더하기 B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또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당연히 얘 또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얘 또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가 존나 많이 보이네요. 맞아요. 음수인 게 한 개도 없죠. 싹 다 양수죠. 그러니까 산술기하평균이 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평균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 내가 여러분들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이 A, B, C 얘도 다 양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양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자, 요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모두 다 양수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술기하평균을 쓸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산술기하평균을 어떻게 쓸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A와 C를 두시게 되면은 얘네 두 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자, 더하시게 되면은 뭐만 남냐면요, C 사망하고 B 사망하니까 A만 남는 거 보여요? 그럼 A가 두 개인데 그걸 2로 나누니까 A가 하나만 남아요. 따라와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적어요. 자, 그대로 적습니다. 두 개 적어요. 그냥 모양을 지켜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형냐들. 자, 마지막으로 B랑 C를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두 개 더하시게 되면은 뭐만 남냐면 이번엔 C만 남겠네요. 형냐들. C만 남겠죠? C만 남아요. 축축축축. 자, 이것도 그대로 모양을 지켜요.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될 부등식 이거죠? 맞아요? 근데 덩어리가 양수 6개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니들 편하게 그냥 계산해도 돼요. 부등식이 양수가 되면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합의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곱하시면 돼요. 싸그리 곱해요.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다 양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싸그리 곱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똑같은 새끼가 두 개씩 나와요. 맞아요? 두 개 나오죠? 똑같은 게 두 개에서 루트 밖으로 나온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아, 중학교인가? 뭐가 되겠니? 저게 나오겠죠.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저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돼요? 자, 이게 아까 모의고사 사전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있죠. 그리고 길이가 양수다라는 기본적인 대가리가 있냐없냐 물어보는 이런 거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얘가 전부 다 양수가 존나 많이 보이니까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 좀 떠올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이 생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를 형 변환시키는 것도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맛을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양수 조건이 많이 보이는데 최대치수를 물어본다라고 하시면은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요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자, 조금만 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게 되면 어렵지 않죠? 그냥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계산밖에 안 했어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코시 부등식도 자, 이거 내가 실제로 어디서 퍼온 기출문제냐면 얘는요, 진성고 작년인가 재작년 거에서 내가 퍼온 기출 중에 하나예요. 이건데, 자, 진성고에서 어떻게 냈냐면요, 실제로 서술형 중하식을 두 개 파트로 나눠서 했어요. 첫 번째가 코시 부등식 자체가 왜 성립하는지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응용하는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가볍게 보게요. 자, 코시 부등식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할 수 있어요, 형녀들. 자, 보세요. 자, 코시 부등식은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약자인데, 자, 얘는요, 일단은 모양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제곱이 졸라 많이 보여야 돼요. 이런 형식, 이런 형태. 뭔가 제곱이 많이 보이는데 최대체수를 물어보면은 코시 부등식이 떠올라야 돼요. 아, 물론 이제 제곱이니까 실수니까 양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냥 그래서 코시 부등식이 살짝 산술기하는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왜냐면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곱이 존나 많으니까 다 양수가 되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릴 수는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산술기하가 잘 안 되면 코시 부등식이 좀 떠오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수능에서는 거의 99.9%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신형 문제에서 그냥 요거 한 번만 쓰고 일회용으로 여러분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걸 내가 느끼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성고 쌤도 그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나 봐. 그게 뭐냐면 코시 부등식을 했을 때 이거를 일단은 한번 맛을 보래요. 자, 이게 절대 부등식으로 왜 성립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말은 직접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미 제곱이라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제곱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라지 A로 보고 얘를 라지 B라고 보신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거 후딱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 X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걸 넘기게 되면은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X제곱 빼기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 빠르게 볼게요. 얘는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은 같은 새끼 없어져요. 자, 이렇게 없어져요. 자, 뭐만 남냐면요, 요거 이렇게 남습니다, 형님들. 아, 맞나? 없어지고?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좀 보이나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 완전 제곱식 보여요. 얘가 뭐가 되냐면 좀 어렵긴 합니다. AY 빼기 BX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 A, B, X, Y 모두 실수거든요.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졸라 곱해서 제곱해도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등호 조건 체크하라 했죠. 자, 등호 조건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AY 이코르 BX 이렇게 돼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등호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근데 교과서에서 보통 요 등호 조건 잘 안 써요. 보통은 이거 조금 예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양변에다가 A, B를 나누거나 양변에다가 X, Y를 나눠요. 그러면 약간 분수 형태 좀 예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양변에다 A, B를 나누시면은 이렇게 돼요. B분의 Y 이코르 A분의 X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알겠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개하신 다음에 직접 빼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뺐을 때 0보다 크다 작다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완전 제곱식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요거 지우는 동안 이제 한번 코슈부등식 진성곡과 기출 한번 멋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거 풀고 쉴 거예요. 좀만 힘내요. 자, 이거 보고 쉴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우면 안 돼요, 형냐들. 요거는 지금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전개밖에 안 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자, 이거 정리되셨죠?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정리 다 되신 분들은 2번 한번 지금 도전해 보십니다. 자,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꼭 코슈부등식으로 안 풀어도 돼요. 그걸 진성고쌤은 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면 진성고쌤이 낸 이유가 뭐냐면 코슈부등식으로만 안 풀리는 문제를 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거는 코슈부등식이 아니고 다른 거니까 코슈부등식으로 풀 놈들은 코슈부등식으로 풀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걸로도 풀어봐 하고 내준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이런 거 이제 유도를 한다고 애들이 여러 개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슈부등식으로 하면 연습은 한번 해봐. 코슈부등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제곱이 보이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코슈부등식이 떠올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최대한 이 형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바로 형 변환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요렇게 쓰게끔 뭔가 형을 변환을 시켜야지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요거를 쓰게끔 형태를 바꿀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니다. 뭔가 제곱 형태로 강제로 모양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9S1의 제곱은 3S를 제곱하시면 나오잖아요. 얘는 S2를 제곱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관찰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실력이 아니야. 관찰력만 있으시면 돼요. 내가 얘를 어떻게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 10만 세우면 끝나. 내가 지금 이제 그 광명 쪽이랑 목동 쪽 내가 기출지문제 지금 작업 중에 거의 다 끝났거든요. 아마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작업 중인데, 기출문제 풀 때, 예를 들어 본인이 운상고야. 그러면 내가 운상고 거 풀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운상고 거 풀면요, 운상고 거 안 나와. 무슨 말이겠지? 오히려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요, 절대 안 나와요. 물론 기출문제 푸는 거 내가 나온다는 마인드로 푸는 거 자체가 하남자 하여자 스타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기출문제 있는 걸 재탕하게 되면요, 학교쌤이 심할서를 쓰게 돼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그러니까 학교의 기조를 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좀 서술형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구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나와요. 학교쌤이 절대 바보가 아니야. 왜냐면 그거 쓰시면 심할서 내 써야 되거든. 오히려 다른 학교 거 푸는 게 더 도움이 되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코슈부등식은 제곱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가 제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이 2개 있기 때문에 제곱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3S1의 제곱이고 얘가 S2의 제곱이잖아요. 얘 제곱 형태로 만들 수가 있네요. 따라왔어요? 그럼 난 얘를 모양 이렇게 바꿀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3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 자,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내가 지금 요거를 카피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뭔가 여기도 제곱을 해서 요렇게 만드는 건데, 자, 모양 보시면은 제곱의 요건데 형태가 이렇게 돼요. 얘랑 곱한 게 요로 오고요. 맞아요? 얘랑 곱한 게 여기로 오는 형태로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제곱이 아니고 제곱인데 얘네 둘 곱한 게 요로 오고 얘네들 곱한 게 1로 온 형태가 되어 주셔야 돼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모양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가 얘랑 곱했더니 여기 와야 되고 이거를 곱했더니 여기 오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도 제곱이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S1과 S2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사실상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1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와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요 놈의 덩어리와 여기 제곱을 했을 때 요 덩어리를 곱한 게 S1이 되려면 얘가 뭐가 필요할 거냐면 3분의 1 S 그냥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 얘가 필요하겠죠? 다시. 자, 여러분들 요게 3분의 1의 제곱이 필요해요. 왜요? 요 놈과 요 놈을 곱했을 때 S1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따라하세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동그라미를 곱했을 때 S2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1의 제곱이 이렇게 숨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슈부등식을 별로 그렇게 수능 풀 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변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성고 쌤도 그런 걸 별로 바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코슈부등식을 풀놈들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왜냐면 1번 소 개념에서 요걸 알려줬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한번 풀 사람도 한번 풀어봐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S1 자, 요걸 지금 내가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요거 알고 있고요. 얘도 알아요. 맞아요? 왜냐면 요거 10파이를 2번 곱하니까 100파이 제곱이 되겠죠. 따라와 형냐들. 요거 계산하시면 1 더하기 9분의 1이 9분의 10이거든요. 9분의 10을 이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즉 내가 원하는 놈이 X라고 했을 때 X는 요거가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90파이 제곱. 반드시 파이 제곱까지 써주셔야 돼요.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어렵죠? 이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코슈부등식 아는 친구들도 이 모양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연습을 해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슈부등식을 쌤 같은 거 푸시면 따로 그 약간 챕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형변환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지 이게 좀 대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요게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저절로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진성고 쌤의 그럼 이제 의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진성고 쌤은 이렇게 풀지 말고 다른 걸로도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고3 N생들은요, 절대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푸는 새끼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요. 자, N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수학상에서 배워요. 한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배워요. 그죠? X랑 Y가 있으면 X, Y의 최소값을 구하지 않고 Y를 X로 바꾸든 X를 Y로 바꿔도 한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한단 말이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듯이.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쌤, S2는 10파이 빼기 S1입니다.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따라와요? 요거를 S2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쌤인데 그거 학교 선생님이 그 마인드 한번 이해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수학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 쌤이 이렇게 내준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요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따라와. 100파이의 제곱 빼기 20파이 S1의 제곱 플러스 S1의 제곱. 이거 제곱 아니죠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9S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럼 이게 S1이 여러분들 아직 헷갈리면 그냥 X로 보셔도 돼요. 그럼 이거 X로 봐볼까요? 헷갈릴 친구 있으니까. 자, 이거 X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0X제곱 빼기 20 파이 X 플러스 100 파이 제곱.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게 됩니다. 따라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10인 2차 함수 되는 거 맞아요? 또르륵 맞아요. 최소값은 꼭지점을 찾아요. 얘를 원하는 겁니다. 됐니?
꼭지점은 두근의 합의 반띵. 자, 암산으로 갑니다. 자, 두근의 합 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10약분되죠. 그럼 2파이가 되겠죠. 2파이를 반으로 나눈 게 축이니까 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여기가 파이예요. 따라와. x가 파이가 될 때 제일 작겠죠. x에다 파이를 집어넣어요. 자, 시작. 그러면 10 파이 제곱 빼기 파이 집어넣어. 마이너스 20 파이 제곱 플러스 100 파이의 제곱. 정답은 90 파이의 제곱.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지웠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풀 수 있는 거죠. 중학교 문제였어요. 이렇게 푸시면. 중학교 3학년은 갖다 주면 이거 풀어요. 중3 애들도. 따라왔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못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수학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나 이거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금 요프풀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성고에서 킬러 문제가 씨발 중학교 3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은 다 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안 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중3들도 풀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좀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쉬는 시간 지금 가질게요. 쉬는 시간 미안한데 15분밖에 못 주겠어요. 35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기류법, 대우법 마무리 짓고 간접증명법. 자, 간접증명법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대우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이 있다. 귀납법이라네요. 귀유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대우법은요, 한번 그냥 느낌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 건데, 자, 대우법은 뭐였냐면요, P면 Q이다, 뭔가 요런 걸 증명을 할 때 이게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얘를 대우를 이용하는 건데, 대우는 두 놈을 순서를 바꾸고 부정한 걸 우린 대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보이셔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개를 바꾼 다음에 부정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한번 느낌 한번 봐줄게요. 자, 첫 번째 게 이게 특히 정말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는 그 기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국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제곱이 잘 들어, 어렵지 않아요. 홀수이면 자, 2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합니다. n도 홀수다. 자, 따라와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있는 그대로 증명하시게 되면 얘는 직접 증명법이 되는 거고, 얘를 내가 뭔가 살짝 틀어가지고 하시게 되면 간접 증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증명법도 한번 내가 보여주고 간접 증명법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n 제곱이 홀수래요. 자, n이 자연수예요. 자, n 제곱이 홀수가 되려면 얘는 좀 많이 어렵다. n이 그지? n 제곱 홀수가 되려면은 이거 직접 해주면 어렵다. 어렵네요. 어려우니까 간접 증명하는 거죠. 어렵네요. 그래서 얘는요, 간접 증명법으로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냥 한번 해보려는데 어렵네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를 바꿔요. 그럼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다.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정한 건 아니야. 그냥 순서만 바꾼 거거든. 이 순서만 바꾼 걸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명리에서 역이라고 배우죠. 자, 근데 얘를 부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n이 홀수로 부정하면 뭐죠? 그쵸.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n이 짝수면 부정까지 해줘야 돼요. 이 물결 표시가 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짝수.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참이면 위도 그냥 대우라는 관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얘가 참인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이는 게 아니고 R을 보이게 되면 자동으로 대우랑 원명제랑 같이 간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참이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n이 짝수야. 짝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내가 서술형 주관식처럼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n이 짝수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증명하려면은 수식으로 좀 써야 돼요. 자, 짝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기 k의 조건이 붙어요. 자, k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따라와. k가 1이면은 2가 되고, k가 2가 되면은 4가 되고, k가 3이면 6이 되고, 문제 없죠? 자, 요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따라왔니? 자, 그럼 n제곱을 갑니다. 자, 요거 2면은, 따라와. n제곱은 2k를 제곱하는 거 맞아요, 형냐들? 4k 제곱이 되겠죠. 근데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k 제곱도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2k 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죠. 따라와. 그러면은 K제곱도 자연수인데 2를 곱한 것도 자연수거든요. 즉 박스친 여기가 무조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 맞아요? 근데 자연수랑 2를 곱했네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배수면은 2를 이렇게 꺼집어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가 3의 배수인 걸 뭔가 증명하라면은 3으로 끄집어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막 외우지 말고. 이해돼, 얘들아? 만약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남으면 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짝수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2를 끄집어냈을 때 여기가 2 곱하기 자연수 형태가 되면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의 수의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요. 초등학교 수의 개념도 잘 모르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인 거 보였네요. n이 짝수면, 자, 이게 짝수죠. n이 짝이면 n제곱도 짝이 됐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 되면 원명제도 참이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기 때문에 원명제도 참이 된다. 즉 n제곱이 홀수가 되면 n도 홀수가 된다가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증명하고 싶은 요 놈을 뒤틀어서 증명하는 걸 우리는 간접증명법이라 하고, 솔직히 이렇게 증명하시는 게 원래 거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걸 느껴지죠. 왜냐면 얘는 n제곱이 홀수가 되려면 n이 제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n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세팅하고 풀면 되는 거죠. 됐어요?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국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정리 다 되신 분들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고민해 봅시다. 두 번째 거. 한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 들어갈게요. 간접증명법은 이해되세요? 내가 그거 증명 안 하겠다라는 거야. 도망가겠다라는 겁니다. 니도 좋아하는 게 도망가는 거잖아. 도망가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지?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수학하는 사람도 도망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건 씨발 도망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증명이 좀 어려우니까. 자, 요거는 한 문제 무조건 쉬운 거 하나는 나와요. 알겠죠? 이런 건 무조건 나오고, 조금 어려우면은 방금 이제 두 번째 거를 나는 낼 겁니다. 자,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면 못 푸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건 이렇게 돼 있어요. n 큐빅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가 참인 걸 보이래요. 그러니까 n 3승이, 자, 큐빅이 3의 배수이면, 그죠? n도 3의 배수다. 자, 이거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만약에 직접 증명하게 되면은 자연수를 3번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증명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도망가서 증명하는 거야. 도망가게 되면 얘랑을 바꾸고 각각을 부정했을 때 그게 참이 되면 그냥 원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시게 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지원아, 눈 좀 봐야지. 왜 안 보니? 동태 눈이십니다. 자, 요거 하시게 되면 n의 큐빅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n이 자연수거든요. 미안, 내가 까먹고 얘기 안 했다. n이 자연수입니다. 디폴트 자연수예요. 자, 자연수가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게 좀 중요해.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친구도 이렇게 써요. 선생님,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2가 나와야지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잘 들어. 자,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학교쌤이 여기서 어떤 걸 깎냐면은, 자, 논리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다 자연수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1, 2가 될 테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여기서 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는 K가 자연수일 때 1부터 넣으면 2부터 시작하니까 논리적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2, 4, 6, 8, 10.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K가 자연수라고 한번 해봐. 그럼 뭐가 되니? 4부터 시작하는 거 보여? 근데 여러분들 1은요 3으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뭐죠?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작은 수를 나누게 되면 그 숫자 자체가 나머지가 된다라고 초딩 때 배운 적이 있어요. 1 나누기 3은 1이에요. 나머지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연수라고 쓰시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어떻게 하면 될까? K가? 우리가 1, 2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1, 2가 안 나와요. 1, 2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0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 이런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0부터 가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기가 싫어. 내가 그냥 까끌만 K가 자연수부터 해주고 싶어 하면은 얘를 바꾸시면 돼요. 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을요? 3K하고 자연수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K가 자연수가 되더라도 똑같이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는 게 느낌이 와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죠?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이렇게 해도 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는 3K 빼기 1이다 라고 하시게 되고 K가 자연수다 하시게 되면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말은 여기 초록색 박스는 결론적으로 얘랑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됐니?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세팅을 했을 때 이 K 값을 정확하게 세팅해 주셔야 돼요. 이걸 집어넣었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수가 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점수 오지게 깎이고 들어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 좀 중요해요. 또 나는요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로. 이해됐죠? 요거 지울게요. 요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걸로 하시든 위에 걸로 하시든 집어넣었을 때 첫 출발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는 위에 걸로 할게요. 정수로. 자,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건 3K가 될 텐데 3K는 3의 배수니까 안 되겠죠?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N제곱, 자, N의 큐빅을 갈 거죠? 자, 큐빅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곱셈 법칙이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이부터 힘들어하는데, 자, 고등상을 배운 친구들은 이거 3제곱이 보이셔야 돼요. 자, 이거 3제곱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자, 곱셈 법칙 어렵죠? 27, K 3승 플러스 뭐가 되겠을까요? 9, K 제곱 플러스 3,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그래. 그지? 자, 하나 더 가보자. 자, 만약에 3K 플러스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3K 플러스 2의 큐빅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니? 27. K의 3승. 그죠? 여기는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보여요? 응? 18K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요? 보여요? 12K 이해돼요? 12K? 괜찮아요. 이거 몰라서 그냥 모르면 전개하지 알겠죠? 전개하면 돼! 전개하지 알겠죠? 자, 나는 그냥 곱셈을 쓴 거고, 모르면 전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될 때 이거고, 얘가 될 때 이거란 말이에요, 형님들. 자, 그러면 얘가 정말 3의 배수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는 짝수일 때는 내가 2로 묶었죠. 자,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뭐로 묶어야 될까요? 그렇죠.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니? 자, 3으로 묶어봐요, 형님들. 자, 이거 묶어볼게요. 3으로 묶으시면 9K 제곱, 그 다음에 3, 병신. 이거 3승이죠? 3, 9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3의 배수 아니에요? 아니네요. 왜 나머지가 있잖아. 얘가 없어야지 3의 배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3의 배수 아니네요.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형님들? 자, 3을 묶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3의 배수가 아니네요. 나머지가 남았으니까.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일 때도 3의 배수가 아니고 요거일 때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만족하네요. 즉 내가 요거 위에 거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잠깐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피해서 표현한 게 논리적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위에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게 대우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놈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이 값으로 묶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묶으셔야 돼요. 이것도 5의 배수면 5로 묶겠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지? 만약 5의 배수가 되면은 5k 플러스 1, 5k 플러스 2부터 5k 플러스 4까지까지 존나 많아지겠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죠? 보통 그래서 문제가 짝수 아니면 3의 배수로 보통 나옵니다. 4의 배수부터는 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대우법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대우법 어려운 게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콴다 찍으면 답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귀류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대우법은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그냥 귀류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학교쌤이 나온다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와요. 귀류법은. 오케이. 지금 이게 이제 왜 간접증명법 중에 하나인가 그걸 뉘앙스를 느끼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어요. 이 증명하는 거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죠? 자, 귀류법 보여드릴게요. 자, 귀류법 아까 어떻게 했냐면요, 물과 기름이어야 돼요. A 집단 아니면 B 집단. 근데 내가 A 집단인 거 속하 있는 거를 보이지 않고 B 집단에서 나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나는 A 집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모순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분명 여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야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내가 증명할게. 잘 보세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보여야 돼요. 따라와.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실수가 무리수랑 유리수로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보인다라는 거는 찐으로 증명했을 때는 진짜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면 되겠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 어떻게 증명하겠니? 그지? 그래서 얘가 아무리 내가 까봐도 유리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컨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줘야 돼요. 다시 내가 잘 들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따라와. 가정하면은 얘가 여기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있겠지. 따라왔니? 그러면은 유리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새끼를 유리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유리수가 반드시 안 될 조건을 찾아야지 얘를 까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까는 걸 해야 돼요. 유리수가 될 수 없음을 까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유리수가 뭐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유리수? 어? 분수. 나쁘지 않아요. 분수. 우리가 보통 유리수를 이렇게 하죠. n분의, 잘 들어. m 형태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리수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근데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면 2가 되면서, 그죠? 보통 우리가 얘랑 얘가 무슨 수로 보통 하죠? 정확해, 맞아요. mn이 서로 약수를 공유하잖아요. 이걸 기약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얘를 기약분수로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는 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엔 요 형태로 얘가 표현이 되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 형태가 안 나와, 만약에. 그럼 얘는 자동으로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유리수의 룰이 이건데 이게 정이잖아요. 요 놈으로 표현이 안 되면 자동으로 까지게 되는 거야. 이 새끼는 절대 얘 유리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맞잖아. 내가 여자로 가정을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아무리 까봐도 여자가 아니야. 그럼 나 남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쓰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맞아요. 유리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m과 n이 서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수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n 이코르. 자,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죠? 여기다가 곱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루트 2m 되겠죠. 따라왔니? 자, 그럼 요걸 제곱해야겠습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mn이 서로서인 정수니까, 어쨌든. 자, 그럼 정수로 곱해도 정수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m제곱도
정수이자 자연수가 될 거고 n제곱도 정수이자 자연수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2로 곱해졌네요. 이거 뭐죠? n제곱이 뭐예요? 무슨 수죠? 아까 내가 씨발 지웠다가 아까 Q1번 기억나요? 이거 무슨 수예요? 정확해요. 짝수예요. 왜냐면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여러분 MN이 분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수입니다. 이게 자연수, 서로소인수. 그러면 서로소인수를 곱했을 때 어차피 자연수가 될 테니까 자연수랑 2를 곱하면 짝수죠. 아예 짝수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n이 제곱이 짝수, n제곱이 짝수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거 1번 잠깐 봐볼까요? 그 대우법에서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거예요. 학교쌤이 요거 좀 약간 명확하게 보시면 이런 거 깔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 돼 있었냐면, 자, 여기다 내가 잠깐 적을게요. 여기 위에다가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요거 했던 거 맞아요? 그러면 n이 짝이 되면은 n제곱도 짝수다. 요거 했던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제곱이 짝수다 라고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n이 짝수일 수밖에 없겠죠. 짝수 곱하기가 짝수 아니겠습니까? 됐어? 얘가 짝수예요. 이렇게 논리 이해되니 얘들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 니들의 아는 수 중에서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짝수가 나오면 이 새끼 짝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는 요거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지. 만약에 이것까지도 증명하려면 또 대우법 또 써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투마치니까 요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요걸 여러분들이 요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됐는데 자, n이 짝수니까 지금 여기 짝수가 나왔죠? 자, 2k라고 놓으면은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2k 이코르 루트 2m 이렇게 되죠? 요걸 제곱하시게 되면 그죠?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겠고요. 맞아요? 그러면 m 제곱은 2로 나누시게 되면 2k 제곱 형태가 돼요. 자, 내가 다시 정리할게. 미안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얘가 m, n이 서로소인 자연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유리수가 되는데 내가 얘를 깔려면은 m분의 n 형태로 표현이 안 돼야 돼. 그 말은 뭐냐면 m, n이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돼야 돼요. 그걸 내가 까야 되거든. 내가 그래서 그거가 조금 헷갈렸어. 그러면 여기서 n이 짝수란 걸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짝수니까 n은 2k라고 세팅하시게 되면 여기다 넣었어요. 2k를. 자, 그럼 n이 2k니까 여기 내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으시게 되면 2k 이퀄 루트 2 되는 거 맞아요? 요걸 제곱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면서 2k 제곱이 m 제곱이 되니까 m 또한 2와 정수의 제곱 형태로 곱하면 얘가 짝수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m도 짝수가 되겠죠. 왜냐면 요게 요거랑 뭐랑 똑같은 거 맞아요? 아, 그러니까 m 짝수야. 아, 고마워요. 내가 헷갈렸던 거 요거였어요. 고맙습니다. m이 짝수가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도 짝수니까 2를 공약수로 갖는다는 얘기고 얘도 짝수니까 2를 공약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2로 표현이 되고 얘도 2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절대 나누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2로 약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2 곱하기 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도 2 곱하기 수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n도 2 곱하기 수, m도 2 곱하기 수면은 얘네 둘은요 서로소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2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 약분이 한 번 더 되잖아. 나는 약분한 형태인 수 곱하기 수가 아니고 이 자체 m, n이 서로소인 걸 원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서로소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mn이 저렇게 되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서로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2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리수의 정의인 n분의 n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서로소로 표현이 되어야지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깐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로 한 거를 깐 거죠. 깠으니까 얘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까는 게 바로 얘가 뭐냐면 귀류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